안녕하세요. 결혼생활 4년 만에 남편과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아까운 청춘을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나서 참으로 부질없이 보낸 것 같아요. 물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딸을 생각하면 엄마로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미안하지만 처음부터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딸도 이렇게 이혼 가정이니 편모 가정이니 그런 소리 들으며 자랄 필요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더 미안한 마음만 드네요. 솔직히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혼녀라는 딱지를 달고 혼자 딸을 키울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캄캄했거든요. 남편한테서 양육비나 제때 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었고요. 그래서 비록 제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기는 했어도 몇 푼이라도 더 받아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사실 남편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혼하게 된 불씨를 던진 사람은 남편이 아닌 시동생이거든요. 그리고 시동생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남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남편하고 처음 만났을 당시 저는 32로 저 하나 아껴주고 가정에 책임감이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눈에는 남편이 딱 그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비록 모아둔 돈은 많이 없었지만 시어머니와 시동생들에게 다정한 아들이자 오빠였고 듬직한 가장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으니 자기 가정이 생겨도 최선을 다하겠구나 싶었달까요. 그런데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헛똑똑이도 그런 헛똑똑이가 없었네요. 남의 집 기둥뿌리는 뽑아오는 게 아닌데 그걸 뽑아왔으니까요. 남편은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경제적으로 녹록치 않은 집안에서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는 게 남편은 늘 그 사람이라고 칭하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남편의 친아버지는 남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시기에 술집 여자랑 눈이 맞아 집을 나갔답니다. 그리고 이후로 소식 한번 전하지 않다가 남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참 현장에서 일하던 시기에 죽었다고 연락이 왔대요. 하지만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원망이 컸고 시동생이랑 신우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고요. 그래서 장례 같은 것도 따로 안 치렀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연을 듣는 동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어떤 이유건 간에 집안에 가장 자리가 비어 있었으니 시어머니 혼자서 자식 셋을 건사하기가 쉽지는 않으셨겠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들에게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달리 경제적으로 유복하진 않아도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에게도 저와 같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달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란 남자와 결혼하면 같이 고생이라고 조언을 해줄 때도 솔직히 그다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로 제가 어리석었던 거지요.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가 혼자 자식 셋을 키우셨는데 문제는 자식 셋을 너무 달리 대하셨다는 거예요. 일단 신우는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딸이라서 그런 건지 솔직히 시어머니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만 어쨌든 차별을 엄청나게 당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독립하고 이후로 저희 남편하고만 간간히 연락하고 지내지 시어머니하고는 정말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 이혼의 시발점인 시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대학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자취비용은 물론이고 생활비에 졸업하고 취업한답시고 허비한 2년까지 전부 모조리 다 시어머니한테 받아 쓴 한심하고 철없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시동생이 자기 입으로 자기는 그때까지 아르바이트 한번 안 해봤다면서 무슨 자랑하듯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당신 돈으로 당신 아들한테 해주신 건데 제가 열 올릴 입장은 못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랬냐 시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고 돌려서 한마디 하고 말았는데 그나마 그것도 제가 무슨 뜻으로 했는지 눈치채질 못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정말 어이가 없고 시쳇말로 환장하겠다 싶었던 건 그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을 당시 모아둔 돈이 3천만 원 남짓밖에 없는 걸 알고는 꽤나 실망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남편이 자기가 아무래도 장남이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이 많았다고 말하길래 그래도 사람이 솔직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을 많이 했구나 싶대요. 그래서 그런 거라면 내가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막말로 자기 가족을 모른 채 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보다는 100배 1000배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돈을 못 모은 이유가 시어머니 사시는데 생활비를 보태드린 것뿐만 아니라 시동생이 출퇴근하는데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차를 사줬었다는 거예요. 정작 저랑 한참 연애하던 당시에도 남편은 차가 없었는데 말이지요. 게다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시동생이 아침 저녁으로 운전하는 게 피곤하다고 얼마 안가 자취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더러 그 자취방 보증금을 해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보 같은 남편은 자취방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돈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서 해줬다대요. 이런 내막을 알고 나니까 젊어서부터 고생 많이 하신 불쌍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해서 저희 결혼할 때 단돈 100만 원도 안 보태주셨어도 불만 같은 거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대학도 못 간 아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에서 벌어온 돈 등골까지 빼다가 작은 아들한테 몰아주신 속도 없는 시어머니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니 괜히 원망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 속내를 알 리가 없으셨던 시어머니는 저에게 여러 가지로 기대하시는 바가 많으신 눈치였어요. 그리고 저는 결국 그래 시어머니도 당신 나름의 사정이 있으시겠지 생각하고 기왕 한 가족이 되었으니 내 할 도리는 하면서 잘해야겠단 마음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그때그때 사정에 맞게 최선을 다해 챙겨드렸습니다. 이건 시어머니도 인정하시는 바이고 남편도 몇 차례나 저에게 고맙다고 말했을 정도니까 저만의 착각이 아니에요. 몇 가지 일례로 신혼 때 남편이 없는데도 무턱대고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가시겠다 하셨을 때도 자식들 다 내보내고 나니 외로우셔서 저러신가 보다고 그래서 싫다 좋다 군소리 없이 며칠이고 방 하나 내드렸고요. 연락도 없이 친구분들 모시고 오셔서는 여기가 당신 큰아들 집이라며 저한테 차상 좀 내오라 과일 좀 깎아라 하실 때도 시어머니 기 살려드린다 생각하면 이까진 일이 대수냐 싶어서 내내하고 시키는 대로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후로도 생신이며 명절이면 없는 살림에 빠듯한 생활비 쪽에서 여행도 모시고 다니고 그 맏며느리 자리가 뭐라고 그래도 어디 가서 시어머니가 아들 며느리 이야기할 때 부끄럽지 마시라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모셨네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 생일이라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우셨을 때였어요. 시동생이 저더러 이제 자기도 돈 좀 벌고 하니까 시어머니 앞으로 경차라도 한 대 뽑아드릴까 생각 중이랍니다. 아무리 경차라고 해도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텐데 대단하네 싶어서 그러냐고 잘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자꾸 저 아닌 제 남편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아서 무슨 꿍꿍이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다 각자 자리를 일어선 후에 제가 남편더러 아까 시동생이 눈치를 주는 것 같던데 뭐였냐고 물었네요. 이때만 해도 솔직히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 저도 남편한테 장난처럼 떠보듯이 물어본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시동생이 경차해준다는 게 저희더러 같이 하자고 그런 거랍니다. 자기 반 저희 반에서 해드리자는 거였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그걸 왜 우리가 보태냐고 물었어요. 경차나 마나 어머님 돈으로 이제껏 놀고 먹고 공부까지 다 한 게 누군데 그 덕으로 취직까지 했으면 자기나 조용히 알아서 선물을 하던지 하면 되지. 왜 우리더러 반을 보태라고 하느냐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말로 내가 사드리면 사드렸지. 시동생 효도하는데 무슨 좋은 일 시킨다고 꼽사리 껴서 반 보태고. 그렇게는 하기 싫다고 했지요. 그러자 남편도 제 눈치를 쓱 보더니 알겠답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렇게 말이 나온 건데 저더러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면서 오히려 저한테 핀잔을 주대요. 이후로도 잠들 때까지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얘기가 끝났다 싶어서 저도 더는 왈가왈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틀이나 지났나 남편이 저더러 얘기 좀 하잡니다. 그래도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만 봐도 대충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한다는 말이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시동생이 효도할 때 같이 하는 게 뭐가 어떻냐입니다. 막말로 우리가 차를 사드릴 형편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참에 같이 효도하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왜 이 시점에 뜬금없이 어머님한테 차를 사드려야 하는 거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 연세 되도록 자기 차 한 대 못 가져본 사람이 저희 시어머니밖에 없을 거라면서 저더러 시어머니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아들네 오는 걸 보면 가슴 아프고 그러지 않냐입니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슴 아프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냐고, 다들 자기 형편에 맞춰서 사정에 맞춰서 사는 거지. 그리고 자동차라는 게 사기만 하면 거기서 끝이냐고, 보험료 내야지 유지비 들지, 기름값은 어떻게 하실 건데 하고는 막 따졌네요. 그러자 남편이 자기 어머니 형편이 어떻길래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 저한테 막 삿대질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진짜 깝깝하고 열받고 어처구니도 없고 저 인간은 속도 없나 싶어서, 당신은 그렇게 어머님한테 뒷바라지는커녕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으면서 시동생한테 돈도 한번 뜯겼으면 됐지 또 뜯기고 싶어서 그러냐고, 정말 뭐 느끼는 게 없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결혼 전에 있던 일이고 못 받아도 자기가 못 받았는데 왜 네가 난리냐면서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제가 평생을 함께할 운명이니까 남편 일이 제 일이고 제 일이 남편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마저 제가 감싸주려고 했는데 남편 본인이 저더러 필요 없다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럼 당신 능력으로 경찰을 해드리던지 버스를 사드리던지 마음대로 해라, 대신 앞으로 나는 시댁일에서 신경 끄겠다 했습니다. 나는 친정에 잘할 테니 당신은 당신 집에 잘하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는 일 때문에 바빠서 그렇게는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건 당신 사정이지 하니까 남편이 저더러 너는 맏며느리잖아 하고는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아, 이 인간은 내가 뼈 빠지게 며느리 도리하는 건 좋으면서 어쩌다 내 목소리 한 번 내는 건 용납이 안 되는가 보다 싶은 게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럼 나는 이 집에서 뭐냐고, 어머님 비위나 맞춰드리는 사람이냐고, 그런 거면 더는 그 짓거리도 못하겠다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한다는 소리가 그까짓 거 경차 돈반 보태는 거 1000만 원이면 뒤집어 쓸 건데 그깟 돈 때문에 집안 분란을 일으키고 시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면서 자기야말로 저랑은 못 살겠답니다. 저한테 너무 실망했다나요.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이혼 소리는 제 입에서 먼저 나왔으니까 제가 위자료를 줘야 된대요. 우리 딸이 아빠 없이 자라게 된 것도 전부 다 저 때문이라면서 그 어린 애한테 너는 엄마 때문에 이제 아빠 못 보고 사는 거야, 그 소리를 몇 번이나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또라이도 저런 또라이가 있나 싶어서 결국 그 길로 애 데리고 친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정말 다행인 게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아파트 대출 갚고 적금 들고 비교적 굵직굵직한 일들을 처리했고 남편 월급으로는 각종 공과금이며 생활비로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남편이 세금이 어쩌고 하면서 먼저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대로 따라준 건데 그게 저에게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덕분에 온통 귀찮은 자비는 남편이 도맡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그 꼴을 보는데 얼마나 고소하던지.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혼 생활 기간이 4년이라서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자료 500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아이 양육비는 남편이란 작자하는 꼬락서니를 봤을 때 절대로 매달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대출이 많이 남아있긴 했지만 그래도 양육비를 일시에 받는 셈치고 아파트를 제가 갖기로 하고 이혼했어요. 솔직히 부동산의 어두운 남편은 이 아파트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니 당장 매달 양육비니 뭐니 안 나간다 생각하니까 좋았나 봐요. 제가 먼저 이렇게 하자 하니까 오히려 저를 바보 취급하면서 좋다고 사인하더라고요. 저렇게 어리석고 셈에 어두운 사람인 줄 모르고 그저 순하고 착하고 가족애가 넘친다고 좋아했던 제가 머저리였네요. 그리고 마침내 법적으로 남남이 되기 며칠 전 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었어요. 어머님은 그래도 여자가 남자 없으면 고생이라고 저더러 참고 살라셨지만 제가 막말로 친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한다고 정신 빠진 인간 뒤치다꺼리나 해가면서 돈 벌고 애 키우며 살겠습니까? 어머님께 이런 전화도 이제 하지 마시라 불편하다 정중히 말씀드렸네요. 수화기 너머로 어머님 우시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남편 말대로 제 어머니도 아니고 남인데 뭐 그런 것까지 제가 신경을 쓰나 싶어서 제가 먼저 전화 끊었어요. 솔직히 저는 똥 밟은 거고요. 남편은 지발로 복을 걷어찼다고 생각해요.
이제 남편이란 작자는 보나마나 다시 매일같이 죽어라 돈 벌어서 남 좋은 일이나 시키며 살겠지요. 지 복대로 사는 거라 하니 제가 뭐 해줄 말이 없네요. 저는요? 저는 이제 인생 2막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똥 한 번 밟아봤는데 설마 2번 밟겠어요? 조심 또 조심하면서 살아보려고요. 그러면 좋은 날이 오겠지요.